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오늘 2025 대입 안내 그 두 번째 탑 10 대학의 이제 변경사항 그 두 번째 내용인데요. 오늘은 이제 중앙대부터 시작을 해서 총 5개 대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대학은 중앙대입니다. 이제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수시모집에서 좀 변경사항이 되게 좀 독특한데요. 원래 기존에 이제 융합형이 있었고, 이제 탐구형이 있었어요. 이제 종합전형에서. 근데 원래 융합형이 면접이 있었고, 탐구형이 면접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요거를 바꿨죠. 융합형에서 이제 면접을 없애버리고 탐구형의 면접을 만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형에서 이 바라보는 이 학생들의 이 기준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모집하려고 하는 이제 학생들의 기준점이 조금 바뀌었다.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일반적으로 이제 융합형이 이제 일반고 아니면 이제 자사고 학생들이 이제 주로 좀 많이 쓰는 전형이라고 불렸고, 탐구형이 이제 특목 중심의 자사고 요렇게 많이 쓴다라고 일반적으로 불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융합형에서 이제 면접을 받고 탐구형은 그냥 서류로만 봤는데 이걸 바꿨다라는 거는 우선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중대에 이 탐구형을 쓰는 애들이 생각보다 특목이나 자사고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 단순히 학교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걸로 좀 물량 공세를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나. 그거에 대해서 중앙대가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 실제로는 이 학업 역량이 떨어지는 부분을 면접을 통해서 좀 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반대로 이 융합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면접 형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수능 후에 봤어요. 수능 이후에 있는 면접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대거 이 종합전형 학생들이 대거 수시 원서를 써놓고 수능을 일정 이상 잘 보면 솔직히 이걸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융합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가 이미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아니면 2등급 초중반 때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이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리 수시 납치하자. 오히려 얘네는 수시 납치를 하는 게 훨씬 좋고, 요거 특목놈들은 좀 더 걸러보자. 요렇게 좀 컨셉을 바꾼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요 부분이 생각보다 2025년 입시에서 중앙대 입결뿐만 아니라 이 모집하는 학생들의 어떤 퀄리티하고도 좀 연계가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 일반고 학생들 입장에서는 수능 준비가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은 좀 고민이 되겠죠. 중대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대로 좀 수능 역량은 약한데 내가 내신 학교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친구들한테는 중앙대가 오히려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 이 수능 최저에서의 반영 영역, 선택 과목 지정을 싹 다 폐지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참고하시면 좋다. 정시 모집가 기준에서는 뭐 선택 과목 지정은 다 폐지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요 반영 비율 변경을 보시면 인문계 영역에 탐구 있잖아요. 20%였는데 지금 35%하고 30% 늘렸어요. 성대가 다군으로 이제 인기학과를 넘기다 보니까 결국 중앙대가 최상위가 아니란 부분도 분명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 중앙대가 생각을 해봤을 때 실제로 우리 학교를 기존에서 썼던 애들은 서울대, 연고대 라인이 떨어지는 애들이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국어하고 수학은 조금 부족한 애들인 것 같다. 그런데 탐구 영역에서 충분히 좀 바꿀 수 있다. 왜? 이미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과탐을 일정 이상 원래 높이 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인문계열에서도 사회탐구라고 하는 영역을 최소한 자연계열과 비슷하게 맞춰서 전체적인 수능에서의 등급의 평균이 괜찮은 친구들을 차라리 뽑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아마 중앙대로 몰릴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좀 반영 비율을 변경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인문계하고 사범대는 이제 사탐에 대해 가산점을 주고 자연계열 과탐 가산점을 줘서 결국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지만 탐구에 대한 이 지정 폐지가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이화여대를 제가 이제 요 라인에 이제 집어넣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미래인재하고 논술의 수능 최저 기준을 낮췄어요. 그래서 4합5였는데 4합6으로 한 단계로 좀 낮췄죠. 아무래도 요 부분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두 가지 이유겠죠. 그러니까 미래인재나 논술, 미래인재 전형 혹은 논술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이 수능 학업 역량이 4합 5 정도 되면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이화여대를 안 쓰려고 한다. 아니면 정말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다 하더라.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는 애들이 좀 더 있어야 고르기가 편하니까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수능 최저를 맞추는 역량이 점점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를 전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대다수의 대학교들이 현재 수능 최저에 대한 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향 조정을 하느냐?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니까 하향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엔 학업 역량이 떨어진다는 걸 여기가 방증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과학 특기자를 폐지시켰어요. 요 과학 특기자를 폐지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 학생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 없어졌다. 요것도 나름 의미가 있고,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면접까지를 1관이었는데 이제는 다단계로 이제 바꿨죠. 다단계로 바꿔서 요 5배수를 먼저 뽑고 그 다음 면접 20%로 골라내겠다. 하지만 이 라인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학생 중에서 극상위권, 최상위권 학생들이 거의 소위 얘기하는 안전빵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안정적으로 한 장의 카드를 그냥 이대로 그냥 넣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면접 20%가 얼마만큼 반영할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가 없으면은 일단 학생들 입장에서 심리적으로 이거 써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최상위권 여학생들은 이화여대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줍줍 요거를 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국제학부에서 미래인지 전형을 11명 선발 새로 신설됐고요. 수능 반영 영역도 전부 지정 폐지하고 있습니다. 교과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20% 반영한다. 기존에 10%였는데 요게 조금 올라가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정시 모집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특이한 게 요 사범대 중에서 초등학교 교육 있죠. 요거를 가군으로 이동시켰어요. 이게 뭔 의미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왜 이게 의미가 있냐? 대한민국에 있는 현재 모든 교대들 있죠. 모든 교대들은 정시가 전부 나군이에요. 올나군입니다. 올나군. 전부 나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교대를 쓸 때, 정시까지 갔을 때는 한 장밖에 못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골라야죠. 뭐 경인교대를 쓸 거냐, 서울교대를 쓸 거냐, 이런 식으로 한 장밖에 선택을 못 했는데, 이화여대의 초등학교 교육, 이게 결국 교대잖아요. 이게 가군에 생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군은 분산돼서 쓰던 미래의 초등학교 선생님을 꿈꾸는 우리의 학생들이 가군은 무조건 이대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면 가군이 진짜 이화여대 몰빵으로 가는 요런 부분. 그러면 일단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들도 조금 더 분산될 가능성이 크고, 교대 지원자들한테는 아무튼 선택 권한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지금 교대를 준비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좋은 소식이 아니냐, 요렇게 보여집니다. 경희대. 그 다음은 경희대. 자,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는 선택 과목 지정을 폐지했어요. 그러면서 원래 간호계열하고 건축계열이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 다 모집했거든요. 근데 이제 인문계열 모집 폐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자연계열로만 간호하고 건축을 모집하겠다. 이건 아무래도 우리 문과 학생들한테는 좀 별로 안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실기 우수자, 특히 체육에서 면접을 폐지한다. 뭐 요것도 있고, 의학 계열에 대한 재시험 면접을 폐지합니다. 이거는 이미 올해부터 폐지한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전 계열 면접 시간이 10분으로 통일돼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이 의학 계열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눈에 확 띌 겁니다. 왜냐면 원래 우리가 다중미니 면접이나 아니면은 이 의대 면접이라는 인적성 면접이 진짜 어려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재시험을 뺐어. 그러면 준비할 게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서류 평가하고 지원 동력 이런 거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 경희대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생활 기록부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이 의대에 부합되는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하느냐.
솔직히 재심 문제보다 훨씬 쉽죠. 그러면 아무래도 수시 한 장을 내가 인솔 안에 있는 의대를 무조건 쓸 거다라고 한다면 경희대로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거의 경희대 의대의 역사상 최고의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면접의 부담이 완전 줄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래 의대를 생각 안 했던 친구들도 쓸 수 있어요. 나 내신 되게 좋은데 원래는 의대에 이 재시문 면접 때문에 준비를 안 했어. 일반 서류 확인 면접을 보내? 그럼 한 장 써볼까 하는 친구들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희대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정시에서도 거의 동일합니다. 지정 폐지하고 간호 건축에서 인문 모집 다 폐지했고요. 뭐 스포츠 지도학과에서는 실적 평가도 폐지했네요. 아무래도 이 실적 평가를 폐지하면은 지도학과에 일반고 학생들도 이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꼭 뭐 선출 출신이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결국에는 수능으로 그냥 애들 뽑겠다. 그게 훨 낫다라고 지금 경희대가 보는 거고. 인문사회에 대한 수능 반영 비율도 보시면 좀 변경됐죠. 수학에 대한 반영 비율을 낮췄어요. 경희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시에서 제가 볼 때 제일 큰 게 바로 요거죠. 수학을 조금 못해도 된다. 다만 그만큼 탐구의 반영비를 높여서 인문사회 결은 결국에는 국어하고 탐구가 아마 결정을 할 거다. 요렇게 변경된 부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새로 신설되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경희대는 제가 때 수시도 수시지만 정시에서 인문계열 지원자들에게는 특히 수학이 좀 약했던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경희대가 지금 보여줬다. 외대입니다. 한국외대는 일단은 학교장 추천에서의 이 자연계열, 그러니까 자연계열 하면은 이제 서울 본캠은 아니고요. 글로벌 캠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 글로벌 캠에도 수능 최저가 있었어요. 한 과목이 3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요거였는데 여기 이제 옵션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이제 한국사도 4등급 이내에 들어와라.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명확하죠. 보니까 한국사 막 6등급, 7등급, 8등급 공부 아예 안 했어. 그냥 하나만 판 거야. 이런 애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거는 좀 오바다. 뭐 요렇게 좀 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최소 우리가 글캠을 쓰더라도 한국사는 4등급 이내에 들어와야 된다. 자연계열이라도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인 부분은 알고 들어가자. 뭐 이런 의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소프트웨어 인재의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의 면접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서류 100%로 바뀌었다.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 교과 이 내신이 들어갔는데 이걸 폐지하고 그냥 100% 논술을 뽑습니다. 심지어 이 논술 전형에서 글캠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데요. 한계영역 3등급. 원래 수능 최저가 없었죠.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내년부터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제로 이제 외대 글로벌 캠퍼스 논술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네임밸류 보고 소위 얘기하는 이제 묻지마 지원을 하는 거죠. 묻지 말고 지원하자. 왜냐 기존에는 교과하고 논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이 좀 되고 내가 논술만 하면은 여기 갈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 소위 얘기하는 전과에서 서울캠으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인문사회 계열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이 외대 논술 준비하는 학생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외대 입장에서도 너무 좀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다. 최소한 수능 최저를 걸어서 좀 걸러내자. 뭐 요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자유전공학부라서 인문하고 자연계열 신설을 했다. 정시 모집에서도 다른 무엇보다 이제 새로 글로벌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라는 정도. 그래서 논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변화가 크고요. 서울캠에서는 뭐 변화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외대는 뭐 변화가 있긴 한데 실제로는 큰 영향이 없다.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마지막 시립대입니다. 이제 시립대는 수시 모집에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이 반영 과목 확대했어요. 원래는 3과목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이수한 전 과목을 다 반영합니다. 이렇게 되면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지죠. 왜냐면 전 과목을 전부 다 올 A로 끝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한 이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친구들은 서울 시립대가 훨씬 유리해지겠죠.
반대로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진로 선택 과목을 대충 했던 친구들은 시립대를 거의 쓰면 안 된다? 약간 요런 느낌? 왜냐면 0.1점 차이로 붙고 떨어지고가 결정되는데, 특히 교과 전형은 아무래도 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죠. 두 번째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이 있는데, 이 면접 비율이 원래 기존에 40%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50%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50% 늘렸을까? 다른 학교들 같으면 제가 좀 의심을 하는데, 시립대만큼은 제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면 시립대는 여태까지도 입시 결과를 보여줄 때 특목, 자사, 일반고 입시 결과를 따로따로 해서 학생들한테 오픈해서 보여줬어요. 그 얘기는 우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의 등급들의 기준점을 다 잡아주는 거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면접 비율을 늘렸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후하게 더 낮은 성적대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합격할 수 있다라고는 전 보진 않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늘렸을까? 결국에는 이 서울시립대가 앞으로 추구하는 면접형은 면접을 통해서 정말 학교 활동을 아주 우수하게 잘한 학생들의 이 서류 확인, 그리고 어떤 뭐 지원 동기나 이 학생들의 생각을 좀 더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왜냐면 어차피 재심 면접이 아닌 상태에서 면접 비율을 올리면 학교 활동에 대해서 이것저것 더 많이 물어보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활동적인 친구들, 그리고 뭔가 깊이 있게 생각했던 친구들, 그리고 정말 시립대를 거의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친구들을 뽑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립대는 지금 면접 반영비를 높였기 때문에 정말 종합전형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조금 내신이 낮아도 아주 상대적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원래 평균이 뭐 2.4나 2.5였다. 그러면 뭐 한 2.6이나 2.7 정도. 그러니까 0.12 정도의 등급대가 조금 낮았다. 원래 여기를 붙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친구들까지는 지원해도 좋지 않을까. 충분히 자신이 자기 자신을 어필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서류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다수 학생들이 면접형으로 몰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일단 종합전형의 최저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게 리스크가 크거든요. 거기 2합 5예요. 그러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경영학부는 최저가 또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학부를 무려 80명을 보지만 얘네는 최저 없이 그냥 단순 서류 100%로 뽑고 나머지는 전부 이하 뭐라고 하는 최저를 맞춰라. 이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내년에 뚜껑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경쟁률하고 입시 결과를 충분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이 서류형이 만약에 이렇게 수능 최저가 걸리게 되면은 속된 얘기로 그냥 기존에는 이 시립대를 마구잡이로 애들이들이 썼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시립대가 어떻게 보면 인설 탑10의 거의 끝에 있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나 특목고에 낮은 등급대에 있는 친구들도 지원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을 좀 걸러내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학업 역량 보겠다. 니네들 너무 학업 역량에 대해서 이 서류형으로 봤을 때는 좀 판단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들이 종합전형에 만약에 최저를 건다거나 아니면 면접 비율을 늘린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각 학교들에서 만들어진 이 서류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다? 이거를 아주 일괄적으로 판단해서 보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확인이 필요하다. 요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형은 면접비율을 늘리고 서류형은 다른 부분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최저로 걸어버려요. 근데 2합 오면 꽤 세니까. 왜냐면 2합 오면은 최저가 2합 오면 꽤 높은 거죠. 왜냐면은 외대가 2합 4죠. 그리고 경희대가 2합 5예요. 그러니까 요 라인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국 시립대도 우리 탑 10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맞춰갖고 내라. 그러니까 서류형으로도 니네가 내신이 조금 안 좋고 학교 활동 열심히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거 갖고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도 무조건 맞출 정도의 학업 역량 갖춰라.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가 볼 때 이렇게 수능 최저라고 하는 거는 학업 역량을 확인하는데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수능 준비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그리고 고1 학생 여러분들도 2학년이 되는 시점부터는 슬슬 수능 공부를 내신 공부와 병행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정시무짐에서는 일단은 다군에서 신설학과, 융합응용화학과가 생겼고요. 자연계열에서는 원래 과탐, 인문계열 3에서는 원래 사탐이 지정돼 있으니까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사탐 두 과목에 대해서 3% 가산점을 주는데 자연계열은 과탐 두 과목에 7%를 줘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지정은 폐지했지만 결국에는 그냥 과탐 해야 되죠. 왜냐면 7%잖아. 엄청나게 크단 말이에요. 솔직히 3%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과탐이 7%? 결국에는 시립대는 그냥 이과생들 뽑겠다. 뭐 이 얘기밖에 안 되고, 인문계열 3 같은 경우에 영어에 대한 배점 차이를 더 늘려버리겠다. 더 늘려서 영어 등급간 점수도 조금 더 비중을 높이겠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2025 입시 계열관을 기준으로 해서 이 탑 10이라 불리는 대학들의 이 좀 변화하는 부분들을 한번 봤습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 입시연구소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